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도면 그리기 두 번째 시간 2번 샤프트를 그리면서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설명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샤프트의 길이대로 해가지고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해서 그려줄게요. 길이를 재보니까 전체가 127 정도 나옵니다. 127. 중심선으로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걸 나중에 중심선으로 바꿔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외형 다 옵셋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단은 외형선으로 그렸습니다. 127 전체 길이를 재봤더니 그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우징을 그릴 때 이 베어링을 보셨죠? 이 베어링의 내경이 샤프트랑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신 시험장에 가서 제공받으시는 규격집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베어링 찾은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컨트롤 F를 누르시고 베어링 해갖고 찾아가겠습니다. 엔터를 계속 치다 보면 이게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갖고 깊은 홈 베어링까지 왔습니다. 6203이라고 써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경은 17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mm가 샤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 소문자 D 해가지고 17mm로 되어 있습니다. 6203 해가지고 이 17mm 이거를 파이 값을 해가지고 샤프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베어링이랑 접촉하는 부분 이 부분이 17파이라는 거죠. 자, 옵셋을 먼저 해볼게요. 5 엔터 17 계산하지 마시고 17 나누기 2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띄워서 놓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파이가 일단 연결이 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끝단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다음 할 게 여기 길이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한번 해갖고 이 선을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봤더니 여기가 뒷부분이 21이 나오네요. 자, 21부터 먼저 가볼까요? 5 엔터 21. 요 끝에 그려주신 선 있죠? 이거를 옵셋을 해줄게요. 이렇게 늘릴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늘리는 걸로 가고요. 요 앞부분의 길이죠? 이 앞부분의 길이는 재봤더니 58.몇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반올림 하셔서 59로 갈게요. 이렇게 가셔도 시험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감점 요소가 되진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파이가 보이시죠? 이 기어 규격품일까요? 규격품이면은 당연히 규격집을 봐야 되겠지만 규격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곳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파이가 있죠. 이 뒷부분부터 먼저 완료를 해볼까요? 뒷부분을 이제 봤더니 27파이 정도 나오고요. 일단은 27파이를 먼저 가볼까요? 옵셋 27 나누기 2 양쪽이니까 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EX 하셔갖고 엔터 두 번 치신 다음에 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갖고 늘렸고 여기 부분 길이를 재셔도 되고 요 부분 길이를 재셔도 돼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선은 잠깐만 저거를 할게요. 앞부분 기어가 꽂히는 부분을 한번 재볼까요? 기어가 꽂히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내경이랑도 영향이 있으니까 정확히 재셔야 돼요. 어디부터 어딜까요? 여기부터 여기입니다. 이 키 부분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끝단 여기까지가 샤프트거든요. 이것도 정확히 구분을 하시는 것도 시험을 풀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해봤더니 17파이, 20파이
27파이 이렇게 돼요. 세 가지 파이가 있는 거예요. 17파이는 규격집에서 찾은 거니까 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20파이 그냥 10으로 할까요? 계산 바로 되니까. 이렇게 돼서 EX 엔터 치시고 한 번 더 엔터 치신 다음에 늘릴 선을 늘려주시면은 그 경계 가장 가까운 경계까지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를 재는 게 왜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재도 상관없는데 요 길이를 재는 이유는 나중에 기어를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 길이를 써놓으시면 기어 이 길이 안 구하셔도 되겠죠. 일직선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게요. 요 길이는 42mm예요. 지금 42mm 이거만큼을 옵셋을 해줄게요. 옵셋 5 엔터 하고 42mm라고 그랬죠. 이 선을 뒤로 이렇게 늘려주시고 선정리해 볼까요? 엔터 엔터 치고 이것도 이거고 파이만 이제 남겨주는 거죠. 우리가 쓸 파이만 남겨주는 겁니다. 요 부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이 저거 되겠죠. 아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27파이로 해갖고 그린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EX 엔터 엔터 요 선 늘려주시고 트림 TR 엔터 엔터 끊어주시고 이러면 지금 샤프트의 외형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선들 정리해 줄게요. TR 엔터 엔터 한 번 더 치신 다음에 여기 여기 그리고 이것도 여기 여기 이러면 이제 샤프트의 외형이 나왔죠. 이것만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얘만 어이구 잘못 눌렀네요.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면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캐디 아니라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 캐드 가시면 좀 더 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요것만 바꿨기 때문에 아직 선은 외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 확실히 해줄게요. 랭덴 D 3mm 3mm씩만 빼주겠다는 거예요.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게 3mm씩 늘어나는 겁니다. 3mm씩 그냥 외형선이 그러니까 중심선이 더 길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할 거는 여기 키랑 여기 키움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도면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은 이 키의 사이즈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가 맞는 거죠. 뭘 알 수 없냐면은 높이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키에 이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 걸 봐서는 끝이 둥글다는 것까지는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폭이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가장 여러분이 편한 거를 찾아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이제 헷갈리실까봐 여기랑 아예 맞춰가지고 그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5mm 정도 나오는데 이게 5mm보다 커 보인다 해가지고 1mm 더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모양을 따라가 볼게요. 요거부터 가볼까요? 여기 폭이 5네요. 이거를 이제 괜히 봤거든요. 키움까지 해줘야 되는데 2.5 해가지고 일단은 옵셋을 이렇게 해줄게요. 키홈 폭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재실 거는 어차피 여기는 끝에는 R 부분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반원이죠. 반원이니까 요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만 재주시면 돼요. 이 길이를 봤더니 19입니다. 19고 또 중심선까지 중심선까지 재는 게 힘들면은 전체를 그냥 재셔도 돼요. 전체 길이가 19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폭이 5mm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2.5, 2.5 빼갖고 그렇게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체 길이로 가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우리가 9mm로 되어 있고요. 19mm 그리고 여기서 요 원 끝에까지가 8mm네요. 일단 8mm 먼저 들어오고요. 여기서 19mm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리시는 거 아마 다른 이제
답지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실 텐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걸 2.5씩을 그냥 들어와 버리세요. 만원만큼 들어오신 다음에 이래야지 원을 그릴 때 더 편해요.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이 5mm짜리 원이죠. 여기도 찍고 여기 찍으면 5mm짜리 원이 그려졌고, 얘네 안 쓰는 선이니까 지워줄게요. 이거 MA 기억나시나요? 속성을 복사하는 거예요. 외형선을 얘한테 입힐 거다. 이런 식으로 입히고, 얘네도 이제 중심선으로 쓸 거니까 일단은 빼놓을게요. 중심선으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림으로 정리. 얘랑 얘랑 얘 다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키를.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키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키가 90도로 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양을 정확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것만 그리시는 겁니다. 근데 깊이가 있죠. 요 깊이도 규격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키를 몇 mm짜리를 쓸 건지 그거를 정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6mm로 한번 써볼게요. 그 키 홈을 얼마나 팔 건지 깊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규격집에서 정해집니다. 자, 일단 규격집은 전부 다 한 상태에서 맨 위로 올릴게요. 키를 해갖고 찾을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다 컨트롤 F 하고 키 홈 해갖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평행 키를 쓸 건데 평행 둥근 키죠. 양쪽 둥근 키를 쓸 거고 평행 키예요. 자, 여기 취소가 쭉 나와 있죠. 키의 규격은 요 폭, 높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팔 부분 6mm로 쓴다 그랬죠. 6mm로 쓰면은 키 홈 쭉 보시면 나오죠. 여기 T1 보이시나요? T1이 키 홈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 쪽에 파는 깊이인 거죠. 반대쪽에 팔 때는 T2를 봐야 되겠죠. T1을 보시면 6mm 딱 하면 3.5로 돼 있죠. 이 3.5를 그쪽에 똑같이 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자로 재서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3.5에 이 공차도 나중에 치수 기입할 때는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런 여기도 이제 뭐 해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따라 그릴 건데 해칭을 먼저 넣기 전에 그러니까 스플라인으로 하고 해칭을 뺄 건데요. 그 전에 이걸 먼저 깊이를 먼저 해주세요. 일단 깊이가 3.5고요. 이 거리 이렇게 쭉 나와 있겠죠. 앞에서 재봤더니 여기까지 9mm입니다. 그리고 키의 길이가 전체가 22네요. 자, 일단 옵셋으로 9mm. 여기서부터 9mm라 그랬죠. 9mm 들어갔고 아까 3.5 들어간다고 그랬죠. 3.5 들어갔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2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6mm 키를 썼을 때예요. 여러분이 5mm로 했을 때는 또 규격표를 보시고 그거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해 주고요. 키 홈입니다. 빠진 게 있죠? 3mm 옵셋을 해갖고 중심선을 줄게요. 둥글다는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게 중심선이 여기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둥근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정리를 해줄까요? 여기는 어차피 이 중심선은 정리해줄 필요가 없고 얘도 키 홈에 맞춰서 일단은 트림을 해주신 다음에 L, E, N 엔터, D, E, 엔터 한 3mm씩만 뺄까요? 또 어차피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3mm씩 빼주시고 짧게 하신 게 있다면 그 선축점을 갖다 쓰셔도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축적을 바꿀 거잖아요. 찍으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서 선축점을 바꿔주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0.2 정도로 넣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안 끊기고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위에 한 개 있다 하면 MA로 해서 요거를 했었죠 그때. 이거를 MA 엔터, 그다음에 이거 찍고 밑에 거 찍으셔도 이렇게 똑같이 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안 벗어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플라인을 긁 거예요. 꼭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안 나와도 돼요. SPL 하면 스플라인입니다. SPL이 스플라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밖에서부터 찍어주세요. 어차피 트리머는 끊어줄 거니까. 이거는 끊으실 때 가는 실선으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외형선으로 할 건데 가는 실선으로 나중에 레이어를 바꿔줄 겁니다. 자, F8 때문에 직교가 찍혔으니까 직교 풀고 이렇게 갖고 쭉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모양만 중심선 안 넘어가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으지 마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얘를 여기 끝에 삐져나온 부분 있죠. 여기만 트림으로 엔터 해서 끊어 주시고, 얘가 아까 뭐라 그랬죠? 레이어는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니까 쭉 해놨는데 가는 실선을 이제 치수 해칭용으로 해놨으니까 해칭이 쓸 거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H 해칭이죠. 엔터 치시고, 보통 기본 옵션인데 여기를 안시 31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쓰신 다음에 폭 같은 거 조정해 주시고, 뭐 이렇게 축척 같은 거 각도는 0도로 하면 45도로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거 각도를 조금씩 바꿔주신 건 이 각도 조정해 주시면 되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일반으로 먼저 해볼게요. 일반으로 해서 점 추가, 이걸로 하면은 면을 찍은 거예요. 내가 해칭을 넣고자 하는 면. 엔터 하고 확인 누르셔야 들어가는데, 치수 해치니까 얇은 선 들어가야 되는데 외형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레이어가 외형선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MA 해서 얘 했으니까 이거 찍고 해칭 찍으시면 다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위에서 모양, 본 모양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전 도시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가 나오는데 그대로 일단은 따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키움을요. 자, 중심선도 그냥 따가 볼까요? 중심선도 일단은 이렇게 따오고, 여기서 일단 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6mm로 했으니까 반지름 33 이렇게 해주시고, 선 정리해 줄게요. 필요 없는 선들 지워 주시고, 이거는 이제 중심선을 쓸 거니까 끊어만 줄게요. 이렇게 끊어 주시고 MA 엔터 치셔가지고 중심선 레이어를 얘네한테 다 적용을 시켜 주시고, 똑같이 여기 4분점들, 4분점이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Shift 하고 우클릭 치시면은 이렇게 4분점이 하고 나오거든요. 이거 찍으신 다음 찍으셔도 돼요.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찍어 주시고, 트림 해서 필요 없는 것들 지워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워 주시고. 자, 너무 가까이 붙이면은 치수 넣기 힘들죠. 살짝 떨궈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깊이도 줄 수 있고 폭도 줄 수 있고 길이도 줄 수 있죠. 자, 다음은 얘인데 폭이랑 길이는 줄 수 있는데 깊이를 줄 수가 없어요. 깊이를 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폐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많이 본 책에서 지시선으로 빼가지고 치수를 주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쓰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규격에 맞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KS 규격에서 축이랑, 그러니까 샤프트죠. 샤프트랑 리브 이런 거는 이제 축 방향으로 단면을 못 친다고 그랬지, 수직한 방향으로는 단면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먼저 그걸 가기 전에 이 부분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멈춤 나사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여기는 정확히 90도, 그러니까 45도 45도죠. 45도 45도로 해서 들어옵니다. 정확히는 이게 정확히는 몇 파인지 그거는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M4 나사예요.
이 나사의 끝에서 끝을 재면 되겠죠. 끝에서 끝을 재면 M4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4 해가지고 4mm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이거 먼저 하고선 여기를 마무리 짓을게요. 자, 먼저 이 위치는 요 끝에서 재야 되겠네요. 끝에서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치수는 나중에 줄 거니까 모양만 일단 잡아갈게요. 하고 4mm라 그랬죠. 그럼 2mm씩 이게 중심선이잖아요. 2mm씩 옆으로 빼주고 여기서 45도 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45도 이렇게 오는 각도가 총 90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뭐 길이는 아무렇게나 좀 길게끔 빼시고 마이너스 45도로 하면은 이 선이 나오겠죠. 트림으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얘 찍고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찍으시면 이 부분만 쓸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밀러로 해주셔도 됩니다. 밀러로 이 선을 찍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선 얘랑 얘 지워주시고요. 이거 애매해 가지고 중심선을 쓸 거잖아요. 중심선을 쓸 거니까 해주시고 정리도 여기랑 여기 기준선으로 트림 해주시고 LEN 엔터 D 엔터 3mm. 이건 나중에 한 번에 지금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셔서는 한 번에 그려주세요.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지워졌네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확인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도 해칭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해칭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스플라인으로 쭉 빼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찍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중심선들 때문에 경계가 잘못 찍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스플라인을 먼저 그려줄게요. SPL 엔터. 밖에서부터 첫 지점 찍어주시고 F8 꺼주시고 F8이 직교예요. 대충 얘 형상 보이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TR 엔터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처럼 해칭을 H 엔터 치시면은 점으로 해서 면을 찍어줄 거예요. 이건 이게 중심선을 그냥 무시하고 가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레이어도 바꿔줄게요. 여기 쓴 거 있죠? 그대로 MA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멈춤 나사까지 됐고 자,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챔퍼가 조금 살짝 들어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서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필렛은 몇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치수는 따로 안 넣겠다는 거죠. 그게 C1 그러니까 말 그대로 1mm 1mm 들어와서 챔퍼가 먹힌다는 거예요. CHA 엔터 치시고 D 엔터 치시고 1 엔터 다음 치수도 1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찍고 그대로 엔터 치시면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엔터를 그대로 치시면은 챔퍼 값을 썼으면 그거 그대로 해서 그 값이 그대로 이전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에 단면을 칠 건지 아니면 그냥 지시선으로 깊이를 넣을 건지 이건데 KS 규격대로면은 여기 이제 단면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면선을 그릴 때는 중심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중심선으로 일단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F8 눌러서 90도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규칙성 있게 길이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LEN 엔터 DE 엔터 3mm 엔터 하고 여기에 들어오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외형선으로 할 거예요. 끝에 이제 문자를 써야 되잖아요.
외형선으로 갈 거고, 여기를 일단 3mm 한번 그려볼게요. 3mm 여기도 해주시고, 외형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는 노란색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를 이제 지시선으로 할 거예요. 지시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시선 레이어가 기타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타는 우리가 일단은 뭐 취소해칭 뭐 이걸로 해서 넣으셔도 상관없거든요. L2 엔터 찌시고, 우리가 그렸던 외형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남은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어느 쪽으로 빼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이치수도 빼야 되니까 나중에 L2가 이제 지시선입니다. 리더선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보이게끔 빼주시고, 요거 그대로 그냥 밀러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길이를 쓸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텍스트를 쓸 때 DT를 많이 써요. 근데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T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T만 쓰신 다음에 대충 그냥 아무데나 해갖고 자리 맞추기 해갖고 뭐 이렇게 딱 하고, 대문자 A로 써볼까요? 텍스트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충 이렇게 아무데나 일단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A. 너무 크네요. 아무래도 DT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DT로 갈까요? DT 엔터, J 엔터, MC. 그래, 가운데로 맞추고, 여기서 회전각도 0도 A 이렇게 갖고 대문자로 왔어요. 얘를 대략적으로 F8 푸신 다음에 놔주시고, 얘도 우리가 문자로 해서 준 게 있었죠? 문자로 레이어를 주시면 돼요. 얘 자체를 문자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 단면을 우리가 낼 수가 있죠. 자, 단면을 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심선으로 해갖고 F8 누르고, 단면 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 17이었죠. 레이어는 계속 바꿔주면서 쓰시는 분도 괜찮고, 나중에 한 번에 바꿔주시는 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클 엔터 17파이였잖아요. D 엔터 17. 이렇게 된 단면에 일단 중심선 정리해 볼게요. D 엔터 3mm. 이 정도는 이제 아시죠? 가주시고, 이게 직선처럼 보이면은 선축적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바꾼 게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끌어다 써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깊이도 요 도면에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요 폭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6mm로 어떻게, 그러니까 6mm로 맞춰서 했냐 할 때, 요게 쟀을 때 비슷한 길이를 규격집에서 찾으시면 돼요. 규격집으로 해서 유출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키도 6mm로 나왔던 게 여기가 3.5 정도 나오니까 그거 보고서 찾아간 거고요. 여기를 재보면 5mm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도 규격집에 T1 값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규격집 한번 다시 봐볼까요? 여기서 5mm였잖아요. 5mm에서 T1 값을 찾아가면은 여기 3mm로 나와 있죠. 깊이가 그럼 3mm라는 겁니다. 그러면 3mm가 여기 4분점에서 3mm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옵셋 해갖고 3mm 갖고 일단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이게 직선으로 일단 뽑아 놓으시면 되겠죠. 요게 일단은 깊이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심선이 2.5씩 옵셋을 해주면은
이렇게 딱 사각 깊이가 나오겠죠. MA 엔터 여기 치시고 여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잘못 끊겼네요. 컨트롤 Z 이럴 때 쓰셔야 돼요. 바로 이전 단계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트림 여기는 경계를 써서 지울게요. 한 번에 지우기가 힘드니까요. 트림 엔터 여기를 경계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다 선택해 놓고 여기 지워주시고 마지막 이렇게 이게 단면이겠죠. 이 키움 부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옵션은 안 변했고 여기는 이렇게 먹히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고 해칭 레이어 가는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으로 가주시고 자 이거는 여기다 놔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도면 정리하실 때 따로 옮기셔서 배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러면 여기 이제 깊이를 뺄 수가 있겠죠. 깊이를 뺄 때는 여기 4분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선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가상선을 쓰기 때문에 D 엔터 17 하고서 요 선 보이시죠? 요거를 가상선을 이르려고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상선 해가지고 일단 빼놓을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것도 가상선도 이렇게 찍고 트림을 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크로 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요 점에서 이렇게 치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기 때문에 그 깊이를 뽑으려고 이 단면을 뽑았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VR 엔터 아무래도 안 지워지네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건 지금 가상선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상선처럼 안 보인다 하면 특성에 가신 다음에 선 축적, 선 종류 축적을 1보다 작게 해주셔야 되는데 0.2 정도 한번 가볼까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도 구분이 안 되네요. 0.1까지 가야 되겠네요. 0.01 뭐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데 0.1 정도로 가니까 조금 티가 나네요. 가상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4분점으로 해서 깊이를 빼줄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문자 또 써줘야 되겠죠? 회전각도 0조. 한글로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섹션 AA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는데 헷갈리신다 싶으면 단면 대문자 A 다시 A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됐죠? 이거를 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MA 옆에 문자 레이어 빼놓은 거 있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거를 대략적으로 중간점에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뺄 치수는 이 깊이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치수는 안 넣고 이렇게 샤프트 제도를 만료를 했는데요. 오늘 이 축을 그리면서 주의할 점은 키움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주의해야 될 게 베어링의 내경. 내경이기 때문에 여긴 이 치수, 지금 제가 찍는 데 있죠. 여기 치수는 규격집에서 봐야 되고. 자, 샤프트. 이거 폭 어떻게 알아요? 이랬는데 이게 제가 아까는 설명을 잘못했는데 요 깊이를 재시면 3.5가 나와요. 이 3.5를 가지고 규격표에 가서 평행키이고 둥근키라는 거 알죠? 여기에서 이제 3.5를 찾는 거예요. 이 깊이가 키움의 샤프트 쪽 깊이가 3.5였다. 그러면 3.5를 쭉 찾다 보면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B1 값이 폭값이 됩니다. 6mm. 이걸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 깊이를 모르는 게 있었죠? 여기 때는 여기 5mm. 5mm를 가지고 규격집에 가셔서 깊이를 찾으신 다음에 깊이가 3mm로 나오거든요. 여기는 3.5고요. 3mm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면을 치시면 되고 샤프트는 단면 못 치잖아요. 이러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축 방향입니다. 축의 수직한 방향은 단면을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KS 규격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샤프트를 이렇게 반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중심선 보이시죠? 이게 축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축 방향으로만 못 자르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는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잘라서 이 깊이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샤프트 그리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나의 토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